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김연의 칼날의 요리츠가 탄지로의 동생이었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와 요리츠가 귀살대원이 되고 아사쿠사 거리에서 요리츠가 무잔을 또다시 발라버렸지만 무잔이 가까스로 도망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전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타마요는 자신이 알고 있는 무잔의 역사에 대해서 요리츠와 탄지로에게 설명해주게 되었는데, 무자는 죽을 병에 걸려 고생을 하던 어느 귀족집 자제였고 우연한 계기로 오니가 되어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태양빛에 닿게 되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태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많은 동족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오니들은 피를 갈망해 인간들을 해치기 시작했고 그 오니들을 사냥하기 위해 귀살대라는 조직도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귀살대라는 조직은 여러 검사들이 모여 하나의 오니를 겨우 잡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떤 검사가 나타나면서 귀살대 검사들에게 검수를 알려주게 되었고 그때부터 비약적으로 검사들의 수준이 좋아지며 오니들을 위협하는 조직이 되었다고 했죠. 귀살대에서는 그를 시초의 검사라고 불렀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검술들을 모두 그 시초의 검사가 만든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에 엄청나게 놀라며 그 검사님은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 같다며 어떤 사람인지 엄청나게 궁금하다고 했죠. 요리츠는 타마요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무장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타마요는 바로 방금 말했던 그 검사 덕분에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원래 무장이 엄청나게 아껴 항상 옆에 데리고 다니다 오니 엄청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주 때문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무자는 그런 모습을 가진 나를 보며 즐기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 중 무자는 우연히 어떤 검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 검사와 실력을 겨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잔의 공격을 다양한 검술로 맞받아쳤고 무잔의 몸 곳곳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는데, 결국 무잔은 목의 약점도 극복했던 터라 그 검사에겐 무잔을 완벽히 죽일 방법이 없었죠. 무잔은 이대로 시간을 끈다고 해도 자신을 죽일 수 없을 거라며, 하지만 영생을 사는 자신과는 다르게 너는 인간이기에 그런 완벽한 검술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곧 쇠퇴할 거라며 그건 너무나도 아깝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 검사는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자신의 검술을 완성시키며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은 욕망에 오니가 되어버리게 되었는데, 타마요는 그때 무잔이 그 검사와 싸우며 엄청난 힘을 소진했기에 자신의 몸속에 있는 저주도 약해졌다는 걸 알고 몰래 도망친 뒤 그 저주의 힘을 풀어낼 수 있었죠. 탄지로는 그럼 그 지금의 귀살대를 만들었다는 그 전설의 검사가 오니가 되어버린 건가요? 안 그래도 엄청나게 강할 텐데 오니까지 되어버렸다면 이라며 놀랐고, 타마요는 분명 전투력만큼은 무잔보다 그 오니가 훨씬 강할 거라며 그 오니는 강한 검사들이 있다고 하면 곧바로 찾아가 실력을 겨루는 위험한 오니 절대로 마주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오니의 이름은 바로 상현일 코쿠시보, 귀살대의 전설이자 전지종업을 최초로 만든 천재검사라고 했죠. 탄지로는 절대 그 오니만큼은 마주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고, 요리츠 역시 무잔보다 강력한 적이 있다는 것에 약간은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마요는 탄지로와 요리츠에게 무잔이 패배해 도망간 것을 보면 이번 세대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아까 요리츠가 배웠던 무잔의 자네들로부터 세포를 추출해 네이프와 인간이 될 수 있는 약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죠. 탄지로 형제는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고 그렇게 다시 오니를 사냥하기 위해 임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무한성으로 피신한 뒤 몸을 회복하고 있던 무잔, 최강의 오니인 자신이 어린 인간에게 이런 두 번의 지옥을 당했다는 것에 무척이나 열이 받았고 반드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나키메로부터 상현일 코쿠시보가 아련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부자는 코쿠시보를 100여 년 동안 만난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부자를 보고선 정말로 인간검사에게 당했다는 게 사실인가 보군 이라며 말했고, 부자는 방심했을 뿐이라며 지금 심기가 불편하니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용건이라면 내 마음을 읽어서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부자는 뭔가 기묘한 분위기를 읽고선 너 무슨 속셈이냐? 라고 정색을 했죠. 코쿠시보는 이 녀석이 이렇게 약해진 상황을 오랫동안 기다렸다. 실력도 없는 녀석이 운이 좋아 태초운이가 되어 내 위에 군림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 이라고 하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자는 이 녀석 설마 나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라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이제서야 동등한 위치에서 교체혈전을 해보자는 거다. 다른 12개월의 오니들은 교체혈전이 가능하게 해놓고 정작 네 녀석에게는 못하도록 설정해놓았잖아. 다른 오니들은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 열심히 힘을 키우고 전투 기술을 연마하지만 네 녀석은 밑에서 치고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에 고인물이 되고 이렇게 인간 따위에게도 지게 된 것이다 라고 했죠. 부자는 내가 네 녀석을 영원토록 살게 해줬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냐? 라고 화를 냈고, 코쿠시보는 나는 그저 최강이 되기 위해 오니가 되었고 이 녀석을 꺾어야 비로소 최강의 존재가 되기에 그렇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그의 나키메를 불러 코쿠시보 녀석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라 라고 소리쳤는데, 코쿠시보는 싸늘하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말했고, 나키메는 코쿠시보의 엄청난 위압감에 꼼짝도 못했죠. 코쿠시보는 그대로 칼을 빼들어 호흡을 했고, 부자는 이 자식이 진짜로 나를 공격할 셈이냐며 촉수를 뻗어 공격을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달에 올 시간에 그 촉수를 전부 다 베어버렸고 너는 500년 전과 달라진 게 없구나 라고 했죠. 부자는 코쿠시보의 동작들이 전혀 처음 보는 것들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전에 코쿠시보는 화염, 물, 바위, 바람, 번개의 호흡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싸웠지만 이번에는 아예 다른 호흡인 달의 호흡을 쓰고 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내가 만든 호흡들의 강한 점만을 뽑아내 만들어낸 궁극의 검술, 바로 이게 달의 호흡이다. 네가 지난 500년간 그냥 신체 능력만 늘리고 있을 때 나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연마해왔지 라고 하며 무잔을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무잔은 이미 요리치게 당해 대부분의 힘을 잃은 상태였기에 그런 코쿠시보의 공격을 맞받아칠 수가 없었고, 점차점차 코쿠시보의 공격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잔은 코쿠시보에게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거의 전염을 했고,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또 한 명의 검사 요리치를 생각을 하다가 그 녀석과 코쿠시보가 서로 싸우다 죽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무자는 코쿠시보에게 네 녀석의 검술보다 나를 이 꼴로 만들어버린 그 귀살대 검사 녀석이 훨씬 더 강하다 라고 일부러 코쿠시보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 말에 안 그래도 그 녀석을 꼭 찾아 승부를 보려고 한다며 네 녀석이 당한 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며 무장을 그대로 흡수해버리기 시작했죠. 그 뒤 코쿠시보는 나키메에게 모든 12월의 오니들을 모으라고 했고, 오니들에게 부자는 이제 내가 흡수했으니 이제부터 너네들은 자유롭게 더 날뛰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지금껏 12월의 오니들에게 최대한 조용히 푸른 피아나를 찾는 걸 강요했기에 그동안 오니들이 자신의 본능을 억눌러 왔는데, 코쿠시보는 그걸 풀어주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실력을 쌓으라고 했죠. 그렇게 오니들은 더욱 모습을 드러내며 인간들을 마구잡이로 사냥하기 시작했고, 피알대 검사들은 전례 없는 사태에 더욱더 많은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요리치와 탄지로는 그러다가 나타공원 산에 지원을 가라는 임무를 받게 되었고 그곳을 향해 가게 되었죠. 그곳에 가보니 이미 많은 귀할대원들이 죽어있는 상황. 거미오니들은 탄지로 형제를 보고선 또 멍청하게 이 거미줄 투성 이곳에 왔느냐며 이곳 자체가 바로 함정이라며 웃어댔습니다. 탄지로는 내 녀석들이 인간들을 이렇게 한 거냐며 곧바로 물의 호흡을 시원한 뒤 뛰어나가 공격을 했고, 요리치 역시 주변에 있는 오니들을 베어버리며 나아갔죠. 그때 공중에서 어떤 오니가 그들을 바라봤고 이곳에 들어온 인간들은 모조리 죽인다 라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으슥한 귀기에 그쪽을 바라봤는데 자세히 보니 그의 눈에는 하얀 호의 표식이 있었고 하늘 높은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올라가 있었죠. 그곳에서 루이는 자신의 가족들이 인간들을 잡아 죽이는 광경을 관람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루이는
뭔가 기묘한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 옆을 봐보니 어느새 요리치가 공중으로 뛰어 올라와 있는 상황. 루이는 뭐지? 인간이 이 높이까지 뛸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요리치의 일륜도에 의해 목이 그대로 베어버리게 되었죠. 루이는 목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뒤 귀살대 주인 기우아 시노부가 지원으로 와 다른 거미호니들을 되치하게 되었고,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탄지로 요리치 형제 그리고 그들의 여동생 네이코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알림을 받게 되어 그곳으로 가게 되었죠. 탄지로 요리치가 귀살대 본부에 들어서자 갑자기 귀살대원들은 그들의 몸을 밧줄로 포박하게 되었고, 그들은 지금부터 오니와 함께 다니는 귀살대원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오니들이 날뛰는 시국에 오니를 퇴치해야 할 귀살대원들이 오니와 함께 다니고 있는 것은 심각한 규율 위반이라고 했죠. 그때 가장 과격한 성격을 가진 풍주 사네미가 네이코가 담긴 가방을 들고선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당장 이 오니를 퇴치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탄지로는 내 동생을 건드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소리쳤고, 사네미는 지금 묶여있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어이없어 했죠. 그리고는 칼을 빼들어 나무 상자를 찌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챙 한 소리와 함께 사네미의 칼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사네미는 돌이 날아와 자신의 칼을 두 동강 내버렸다는 것을 알고는 돌이 날아온 쪽을 봤는데 그쪽에는 요리치가 싸늘한 표정으로 있었고, 내 동생을 해치는 순간 당신네들은 전부 죽게 될 거야 라고 했죠. 사네미는 별 미친 허세를 다 보겠다며 요리치를 노려봤는데 요리치는 그 순간 묶여있는 밧줄을 그대로 힘으로 끊어내버렸고 싸늘한 투기를 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주들은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며 소란을 일으키면 너네만 더 불리해진다며 칼을 빼들었지만 기우와 교메이만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죠. 기우는 한번 요리치에게 당했던 기억이 있었기에 덤벼봤자 무의미하다는 거 알았고, 교메이는 자신의 모든 감각이 저 검사는 신의 영역에 있는 자라는 걸 알려줬기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베야키 당주가 나왔고 다들 그만두라고 요리치는 무장과의 싸움에서도 두 차례나 살아남은 실력자라고 했죠. 그의 주들은 태세 전환을 해 무장과의 싸움에서 정말로 살아남은 거냐며 관심을 보였고, 요리치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말에 살짝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장에게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무장이 나에게서 살아남은 게 아닌가? 라고 말이죠. 그렇게 요리치는 무장에 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네이코에 대한 해명을 함께하게 되었고, 우부야키 당주는 네이코를 탄지로 요리치와 함께 다니는 걸 승낙하게 되며 세계 3부가 끝이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무장이 코쿠시보에게 흡수를 당하게 되며 최종 빌런을 무장이 아닌 코쿠시보로 설정해봤어요. 아무래도 귀면의 칼날은 검사들의 이야기다 보니 같은 검사인 코쿠시보가 끝판왕이 되는 것이 더 알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초의 검사가 코쿠시보라는 설정으로 요리치의 설정을 코쿠시보에게 넘겨주며 두 명의 천재검사의 대결로 전개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